오늘 좀 하나 뭐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이 자원 전쟁, 지금 우리가 지금 이란 저쪽도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요새 이제 26년 되고 나서 국제 정세가 정말 여러분 아다시피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가 대통령 잡아가 버리고, 이란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에 해가지고 지금 신정체제, 40년, 30년, 40년, 50년 유지된 신정체제가 지금 무너질 위기가 처해 있단 말이야. 국제 정세가 막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문제는 이 자원 패권 전쟁. 이 자원을 누가 핵심적,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필요한 자원의 핵심적인 부분을, 핵심적인 자원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이 국가의 따라서 국가의 그 운명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자원 패권 전쟁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한 2010년 특히 지금 22세대인데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뭡니까 석유가 제일 중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데 석유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기름, 그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전쟁을 많이 했고, 특히 중동 저쪽에서도 오일머니, 그러니까 1차, 2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뭡니까 뭐랄까요, 중동 쪽에서 돈을 도저히 많이 벌었고, 동시에 그 오펙이라는 그 석유 수출 기구, 저것들이 단합을 하면서 오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상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장난친 거지. 석유 가격 장난친 거 똑같은데,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동시에 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거, 미국이나 패권에 도전하고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이런 거 많단 말이야. 동시에 세계 경제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중동이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걸 알고 이제 또 미국도 이제 사실 그런 자원을, 석유를 갖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전쟁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옛날 이제 걸프전 같은 거, 이라크가 뭡니까? 걸프전도 사실 그것도 딱 패권 전쟁이, 석유를 누구 차지하는 그런 패권 전쟁이란 말이야. 이라크도 사실 옛날 이제 이란과 전쟁을 통해서 한 8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국내 경제가 도저히 이제 이란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데 이라크는 이제 수습이 안 돼. 8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이라크가 이제 수습이 안 됐는데, 그 해결책을 외부에 찾았다고. 외부 뭐냐, 쿠웨이트의 유전, 그쪽을 찾아 쿠웨이트 침공했는데 뭡니까? 당연히 미국이 이걸 알고 점령이 또 쿠웨이트 땅 세계 평화를 위해서 쿠웨이트 독립시켜야 한다, 다시 탈환해야 한다, 이랬는데, 사실 실제는 뭡니까? 쿠웨이트가 뭔가 미국이 쿠웨이트 유전을 석유 때문에 다시 이제 저것도 똑같이 이라크가 했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석유를 차지해서 이제 전쟁을 참전했던 사실이고, 이라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전도 뭐라고 볼까요? 이라크가 뭡니까? 이라크도 다시 그 오펙을 깨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석유를 이라크의 석유를 차지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당시 20세기 초반이나 22세기 초반에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미국이, 그러니까 셀가스 나기 전입니다. 2014년 셀 혁명, 셀가스 나기 전에, 셀올이 나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데, 미국이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제일 많다, 그러니까 미국은 석유를 퍼지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미국이 세계에서 매장량이 좀 많은 나라긴 한데 한 세계에서 8위 7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제 사우디와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실제 많고, 미국도 옛날부터 자국의 그 뭡니까 그 석유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포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뭡니까 지금 나라가 크고 산업도 크기 때문에 석유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석유 가지고는 이제 뭡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석유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거저거 석유 공급처를 찾고, 중동 아니면 뭡니까 저 이라크 전쟁도 사실 진짜 그런 거지. 약간 석유 공급처 찾아야 되니까 그런 전쟁을 한 건 없는 사실이란 말이야.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석유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이제 셀가스를 통해서 석유가 막 억수 많았는데, 그 전에는 석유가 그렇게 자국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 많지는 않았단 말이야. 근데 또 이것도 착각이단 말이야. 착각하는 게, 또 두 번째로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아까 말했죠, 미국이 석유가 많은 나라고 석유를 퍼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 석유를 많긴 한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는 아니단 말이야. 근데 석유도 지금 아직도 퍼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미국이
지금 세일 혁명을 통해서 아까 말한 거 세일 혁명 전이야. 세일 가스 세일 올이 나오기 전이고 지금 이제 세일 올이 나온 이유인데 세일 혁명을 통해서 미국의 그 뭡니까 나온 석유를 한 100년 넘게 쓸 수 있다고 하죠. 자국을. 근데 문제는 미국이 아직도 뭡니까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면 다른 이유도 있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자국의 그 수요를 감당하기 1차적으로 다 감당한다는 게 자체가 어렵고 또 문제는 그 세일가스가 나온 지 한 기껏 해봐 10년 제대로 그 석유라는 게 세일가스가 뽑는 기술 방법 틀리고 또 우리가 석유가 뽑았다도 그 정제하는 기술도 틀리거든요. 좀 정제하는 기술도 좀 틀리거든요. 근데 그 세일가스를 세일 석유를 뽑고 정제하는데 아직 뭡니까 옛날에 셀가스를 뽑고 뭡니까 그 정제하는 기술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잖아요. 그 옛날 석유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제 기술, 정제 산업 시설이나 석유 정제 산업들이 뭡니까 아직도 옛날 방식이 많기 때문에 옛날 기계가 많기 때문에 옛날 석유를 정제하는 그런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그 세일가스를 아직 활용하는 단계가 아직 좀 많이 시야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뭡니까 아직도 뭡니까 원유를 수입하고 있단 말이야. 수입하고 있어요. 원유를 아직 수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로 침공한 것도 뭐냐면 이게 베네수엘라 기름 자체가 세일가스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세일가스는 세일오일 같은 경우는 뭐 경질유라 돼. 근데 이게 뭡니까 저 베네수엘라 석유는 중질유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뭐 미국 같은 건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수입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베네수엘라 왜 충격가 또 석유를 차지하려느냐 그것도 알겠지만 뭡니까 그 베네수엘라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매장량을 가진 않는데 그게 중질유예요. 중질유. 그러니까 아까 말 경질유하고 중질유가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중질유가 시장성이 더 낮고 뭐 경질유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직도 그러니까 옛날 기름 그러니까 중질유가 옛날 기름인데 베네수엘에 많이 묻혀 있는 기름이 중질유인데 그게 아직도 뭡니까 중질유를 정제하는 그 시설이나 산업들이 뭐 기업이나 산업들이 아직 미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미국한테 그 베네수엘라 석유가 확실히 바로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미국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미국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수송하는데도 이렇게 그렇게 비용이 그리 안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세일 혁명을 통해서 기름 문제 해결된 건 사실인데 아직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 미국 그 세일 오일 같은 건 경질유고 그 경질유를 정제하고 이렇게 정제하는 그 시설이나 산업 자체가 아직도 그 미국이 아직 발달이 덜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 중질유, 옛날 석유를 옛날 석유를 찾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아직도 그 미국 안에 그 옛날 석유, 중질유를 이렇게 정제하고 뭡니까? 육성을 활용하는 그런 산업들이나 시설들이 아직도 미국에 많기 때문에 그게 중질유가 아직도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한 것도 사실 다른 이유였지만 그 베네수엘라 석유 그 중질유 석유를 차지하는 것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좀 말을 조리 있게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잘 되시고 이해를 잘 하세요.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이 이제 뭡니까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해 버리면 뭡니까 당연히 이제 셀가스, 세일오일하고 중질유와 경질유와 중질유를 이제 같이 다 묶었기 때문에 뭔가 석유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중동도 이제 뭡니까 미국이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온 거다. 그러니까 석유 패권을 지면서 뭡니까 아까 말했죠. 얘네 중동 오펙이 했던 것처럼 가격 장난도 하고 동시에 뭡니까 석유를 꽉 집으로써 내가 패권국으로서 위치를 이제 확고히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 석유 가격을 장난하면서 미국의 이 패권에 도전하는 이런 경우가 없는 이런 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국이 또 이제 하나 이제 자원 패권 전쟁에서 또 이제 하나 필요한 게 히토류로 이제 중국이 이제 그걸로 싸우고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히토류가 옛날에 이제 21세기 물론 지금도 석유는 쓰는데 히토류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뭡니까 지금 이제 전자기기 아니 전기자동차 이런 우리 현대의 이런 뭡니까 부품 이 나오는 생산 부품에 히토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히토류가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비행기라든지 어떤 군수품 드론이라든지 군수품에도
히토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그 자원이단 말이야. 근데 히토류가 지금 70% 80% 매장은 잘 되고 지금 매장은 우리나라도 히토류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이고 뭐 베트남, 인도고 이렇게 히토류, 중국이고 히토류가 묻힌 거가 전 세계로 퍼져 있는데 근데 그걸 정제하고 뭐 그 자원이란 건 캐고 나서 정제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이 잘 돼야지 그게 잘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뭔가 중국이다. 지금 현재 중국이거든. 그러니까 히토류를 무리고 가지고 지금 뭡니까? 중국이 이제 또 이제 자원 패권국 행세를 하면서 갑질하려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작년에도 기억날 겁니다. 미국하고 무역 마찰이 생기니까 뭡니까? 보복성 조치로 중국이 히토류 그 수출을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제재를 가하는 거, 뭐 그런 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지금 얼마 전에도 어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그 뭡니까 그 수출을 제한하겠다. 뭐 그러니까 히토류가 없으면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요새 현대 이제 공산품에 있어서 공산품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자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할 때 중국이 갑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거를 알고 이제 뭔가 자국에도 히토류가 있단 말이야. 히토류가 좀 있는데 그 중국에 비해서 뭡니까 지금 아직 미국이 뭐 정제 시설이나 그 히토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시설 자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중국한테 그 히토류 수입하는데 그 히토류 같은 경우도 생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미국에서도 그 중국의 그 갑질이나 갑질에 대해서 대비를 히토류를 무기로 이제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 뭡니까? 미국이 이 대비를 하려고 이제 뭡니까? 아직도 중국에서 상당히 수입하고 있지만 지금 자국에서도 히토류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히토류 산업을 이제 육성하고 있단 말이야. 또 동시에 외국에도 이제 다른 인도나 베트남의 그쪽에서도 뭡니까? 히토류를 수입하려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무역의 다각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겁니다. 중국한테 집중된 이 구조 자체를 이게 수입처를 이제 다양하게 하면서 그 뭡니까? 그 중국에 대한 히토류 수입의 의존도를 이제 미국이 줄이려고 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중국한테 그 히토류 다 수입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인도나 베트남 이런데 사실 이제 인도나 베트남에 이제 히토류 그쪽에도 이제 수입하려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로비를 하고 이제 그 출처를 높여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히토류라는 게 사실 옛날 처음 발견한 건 미국에서 이제 히토류를 미국에도 히토류 좀 아까 말한 히토류가 많이 묻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활용을 근데 미국에서는 그 히토류가 80년대 70년대 뭡니까 이걸 개발을 해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뭡니까 70년 80년 개발해 보니까 별 쓸모가 없잖아. 이게 별 쓸모 없고 또 히토류가 약점이 뭐냐 그 개발할 때 그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 뭐 연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제 미국에 처음 했는데 히토류 개발을 했는데 지금 그 당시 또 이제 히토류보다 석유가 더 중요한 시대잖아.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히토류가 지금은 필요가 없다. 또 이제 이걸 해보니까 미국 입장에 해보니까 뭡니까 또 환경 문제만 자꾸 생기고 이제 비전이 없다 이래 생각하고 이런 뭡니까 생산 시설 이런 것 자체를 중국으로 다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어요.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이걸 좀 그 중국에서 이 뭡니까 히토류 이런 채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산업 시설 이런 히토류 산업 시설은 중국이 미국에서 가져오고 나서 뭡니까 그걸 저들이 중국에서 활용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히토류가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뭡니까 미래의 히토류가 이때 중요한 자본이 될 거라는 것 자체는 아무 미국도 미처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중국이 뭡니까 그 히토류도 중국 내부자 많이 그때부터 히토류를 막 개발하고 또 중국에 히토류가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중국이 히토류 개발하면서 동시에 또 시대를 타가지고 이제 전자제품, 전기 자동차 이런 스마트폰 이런 산업들이 뜨니까 하드디스크 이런 산업들이 뜨니까 뭡니까 중국이 덕을 봐가지고 그걸로 떼돈을 벌고 동시에 중국이 뭡니까 히토류를 개발하고 정제하고 활용하는 기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중국 없이는 이제 뭡니까 히토류 못 없이는 히토류가 중국한테 수입 못하면 이제 끝장나 이런 사태가 났단 말이야.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자원 가지고 이제 패권 정책을 하는데
미국도 이거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히토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도 이제 캘리포니아 저쪽에 이제 히토류 많이 묻혀 있는데 이때 이제 개발하라는데 물론 미국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중국한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대해 좀 지금 대비를 하려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히토류 수입처를 다양하게 하려고 이제 자꾸 갖고 연애를 찾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자원 패권 전쟁이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나라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자원의 수요가 커집니다. 자원의 수요가 커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20세기 때 말도 20세기 때 말도 석유 21세기 한 2010년 넘어가서 보면 이제 뭡니까 히토류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 국가 간의 패권 전쟁 아니면 국가 간의 갑질이나 무역 압박 이런 것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 이런 것 자체 패권 전쟁을 이번 베네수엘라 수출의 사태도 자원 전쟁이고 또 동시에 뭡니까 아까 말했지 제가 또 말을 깜빡이가 생각해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먹으려는 것도 사실 그 뭐 군사적 의미도 있지만 그 정치 그 자원적인 의미도 있단 말이야. 뭐이노 그 그린란드의 밑에 히토류가 상당히 많이 묻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 버리면 뭡니까 히토류를 개발하고 이제 중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좀 중국한테 압박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있고 당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할 거냐면 히토류를 지금 자원이라는 히토류를 찾고 또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그 자원의 공급처를 또 확보하고 또 히토류를 산업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한테 뭡니까 갑질을 당하고 자꾸 이제 중국한테 이 히토류를 무기로 해가지고 압박을 당한 것이 이걸 아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그걸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린란드도 사실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그 히토류 문제가 있습니다. 히토류 문제가 있어요. 그린란드 밑에 히토류가 많다고 하지. 아무튼 이 자원이라는 게 우리 국가 간의 문제도 이 한국이나 나도 자원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 이게 또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핵심 자원은 어떻게 누가 많이 차지하냐, 이 어떻게 핵심 자원을 잘 키우냐, 자원 산업을 잘 키우냐,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국가 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도 그렇고, 이란 사태도 적어도 만약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물론 미국이 어쨌든 이란 저 반정부 시위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날 줄 몰라. 근데 문제는 미국이 분명히 그 들어가서 뭐 이란한테 뭐 석유나 이런 거 자체 뭐 좀 요구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100% 하겠다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공짜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핵심 자원, 특히 핵심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지 국가 안에 뭐 실리적인 이익도 취하고 동시에 타국의 부서부터 좀 자원을 무기로 해라 압박을 안 당하는 이런 것도 그것도 이제 방어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압박에 대한 방어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아무튼 뭐 이번 아무튼 베네수엘라 사건도 단순하게 이제 베네수엘라 특히 그린란드 이 사건 있잖아. 이것도 그 사실 자원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